강압적인 불법 이민 단속에 분노한 미국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 중단과 트럼프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주정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could get worse if we don't come out and fight. If we don't come out and show that we are willing to stand up for our rights, stand up for our First Amendment rights, stand up for the rights of immigrants. LA에서 시작된 시위는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보스턴, 애틀랜타, 시카고 등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항의하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도 계속됐습니다. 시위가 확산되자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의 그렉 에봇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는 미국 시간 오는 14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육군 창립 기념일이자 자신의 생일인 이날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nd if there's any protester who wants to come out, they will be met with very big force. By the way, for those people that want to protest, they're going to be met with very big force. 열병식에 맞서 No Kings, 즉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예정돼 있어 큰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자, 이번 사태 전개에서 또 눈에 띄는 인물 중 하나가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차기 유력 잠룡 가운데 한 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강하게 맞서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rump is pulling a military dragnet all across Los Angeles, well beyond his stated intent to just go after violent and serious criminals. His agents are arresting dishwashers, gardeners, day laborers, and seamstresses. Donald Trump's government isn't protecting our communities. They're traumatizing our communities. And that seems to be the entire point. California may be first, but it clearly will not end here. Other states are next. Democracy is next. Democracy is under assault before our eyes. This moment we have feared has arrived. 네, 뭐 정치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 권력자가 때리면 반대로 커가는 경우가 더 많은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특히나 지금 미국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왕을 방불하는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니 어떻게 트럼프한테 맞서는 사람 하나가 제대로 없느냐 이런 그 자탄의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게빈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뭐랄까 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트럼프에 제대로 맞서는 사이다 발언을 함으로써 지지자들한테 우리 그냥 죽지 않습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빈 뉴섬은 사실 다음 대선의 잠룡이기도 하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실패했던 지난 대선 때도 바이든 해리스를 대체할 수 있는 민주당 내 1순위 인사로 꼽혔던 민주당의 그 어떤 그 길이나라고 할까 그런 인물입니다. 그 민주당의 잠룡 중에서 그 백인 남성이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미남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성향이 진보적이어서 민주당의 이제 희망 같은 사람인데 이걸 이제 다음 대선이라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갖고 보면 너무 빨리 나온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면 흔히 그렇었으니까 네. 다음 대선에서 정말 크게 뛸 사람들은 그 정권 초기에는 좀 몸을 낮추거나 이제 좀 피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게빈 뉴섬 같은 경우는 일단 현역 주지사기도 하고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가 본인의 철학상 도저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행태는 사실상 군사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전반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다 뭐 이렇게 욕을 합니다만 결국은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믿는 거죠. 네. 분명히 내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걸고 대선을 나가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이슈를 삼을수록 결국은 나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을 트럼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시위 양상 중에 사실 그 미국 사람들도 그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인권이라든가 하는 이슈로 시위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관계도 없는 상점들을 때려 부수고 차량을 불태우고 이렇게 하느냐.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네. 특히나 저 시위를 할 때 그 영상이나 사진에 보면 멕시코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덜어 잡혀요. 그러면 그걸 보는
미국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이 침입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느낄 있겠군요. 소지가 다분하죠. 뭐 침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저렇게 막 불 지르고 무슨 뭐 연방 요원들을 구타하고 멕시코 국기 휘두르는 사람들은 추방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 시위에서 멕시코 국기 흔드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분명하지 같습니다.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지식인들 중에는 네. 저런 시위 양태는 트럼프한테 말려 들어가는 것이 네. 된다. 그러니까 제발 저런 건 좀 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글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저렇게 깃발 흔드는 분들한테는 뭐 들리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도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여론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네. 불법 이민자가 저지르는 범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과반수가 추방해야 된다라고 답을 해요. 네. 그런데 불법 이민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역사회에 녹아들어서 심지어 세금도 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예, 세금도 냅니다. 세금도 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있고 직장에서 일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가는 식당이나 상점에서 네. 일하고 있고 맨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꼭 추방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또 그렇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론이 그렇죠. 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공화민주 양당이 그걸 각각의 변을 가지고 지금 정치 싸움을 벌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주니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이 갑자기 또 LA 한인 폭동 사태 때 네. 한인들이 이 옥상에서 총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사진을 올렸더군요. 이건 또 무슨 의도입니까? 그게 사실 그 1992년에 LA 폭동 사태 때의 모습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밈이고 사실은 이번 시위 사태 전에 이제 흑인이 무슨 미국에서 이제 경찰한테 죄도 없는데 그 죽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소환되는 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흑인 시위가 벌어져도 당시에 LA의 한국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총을 들고 자기를 지켰다. 이래서 백인과 보수주의자들은 저걸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제 밈으로 소비하고 뭐 굿즈도 많이 팔리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LA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네. 보니 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저 당시에도 사실은 미국 경찰이 치안 통제를 제대로 못해서 예. 흑인의 폭동이 너무 커지니까 저게 백인 부촌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고 물꼬를 코리아타운으로 텄던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제 중남민계의 어떤 분노와 그런 폭동 양상이 혹시라도 한인들한테 또 미칠까 봐 한인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거기 말해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사실 요새 별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참에 이 이슈로 좀 전국을 전환해보자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역시 미국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뭐 어제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 카드의 위력이 조금 정치적으로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측근이라는 일론 머스크한테 심하게 뭐 배신에 가까운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그러면 총알도 어쩔 수 없는 불침의 사나이라는 그 강력했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트럼프를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성격의 프로젝트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마침 불법 이민자 단속 문제는 상당한 그 자기 쪽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니 저걸 좀 이슈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전에 이 기자 여기 나와서 이 트럼프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게 이번 주말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14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는 일요일이 되는데 그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면서 육군 창립 25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트럼프가 저 날짜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여러 번 드러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군사 퍼레이드는 약간 좀 그 미국과는 수준 차이가 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일인데 그렇죠. 그걸 뭐 미국이 큰 돈 들여가지고 하느냐 이제 네. 이런 반론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지금 군대가 투입이 되는 시위 사태가 벌어졌고 네. 그 시위가 지금 여러 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군사 퍼레이드 때 시위를 하면 바로 군대로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네.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에 반대하는 트럼프가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는 반 트럼프 시민단체들은 이날의 시위의 주제를 No King, 네. 왕이 아니다 당신은 그런 시위를 벌이면서 맞서고 있다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위 사태의 고비가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